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오늘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 김하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얘기해볼 주제는 스카이 캐슬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드디어 오늘 최종 회가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몇 프로까지 시청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선 19회 지난주에 23%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결말도 많이 또 예측도 많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연휴의 시작이고 해서 저는 한 25% 정도는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25%? 네. 남태우 씨 출연하는 조드로2는 다시 방영하기로 했습니까? 쉬고 있던데? 스카이캐슬이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드로2도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새롭게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30일부터 촬영이 재개돼서 박신양 씨가 2월 2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복귀하고요. 그렇게 되면 7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13부부터 2월 11일부터 다시 방영이 되겠죠. 예. 한 3주 쉬는 겁니까 그러면? 2주 쉬는 거예요. 2주 쉬었어요? 예. 원래 이제 한 주는 명절이라 쉬는 거니까 박신양 씨 부상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한 주를 쉬게 된 거죠. 예. 박신양 씨가 많이 다쳤습니까? 뭐 다친 걸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하고 찍을 때도 이미 그 허리 쪽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전에도 수술 여러 번 받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 경찰서 안에서 찍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신양 씨 같은 경우는 야외 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좀 무리가 더 있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이젠 다 나으신 모양이네요. 다시 찍은 거 보니까. 원래는 이제 한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뭐 드라마를 계속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렇죠? 이제 설명절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2주인데 이제 촬영 복귀를 이제 곧 하니까 실제로는 1주 만에 복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지상파 드라마 제작도 다 먼저 이제 사전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해 왔던 건데 드라마 전작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일관되게 그리고 완성작을 만들어 놓고 본래적인 의미의 편성과 송출만 방송에서 하는 이 방식이 사실 외국에 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한국은 드라마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찍는 나라가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쪽대본 문제 그리고 또 시청자의 반응을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반응을 보면서 스토리가 달라지고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청률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나오는 부분이 뭐 별로 낮다면 제 분량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하고 제작비하고 이런 거 연관이 많이 되고 과다한 PPL 또 방송국에서 원래 책정한 제작비하고 원래 제작사에서 만드는 거하고 또 스폰을 받아온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 스토리에 따른 그 제작비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직은 전작제로 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나 연출가하고 연기자가 부딪히게 되면 갑자기 유학을 떠난다든가 사망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고 말이죠. 그런 경우까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있었는데 뭐 가장 쉬운 게 뭐 사망이나 유학 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유학은 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스카이캐슬 이야기하면 남태우 씨 분량이 없어질까 봐 제가 괜히 조도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면 됐고요.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김하진 기자 스카이캐슬 배우 여러 사람 인터뷰하고 왔다고요? 네, 우선 김주영 선생님으로 열어난 김서영 씨부터 윤세아 씨 또 우주 역할 맡았던 찬희군까지 인터뷰했습니다. 예. 김서영 씨는 뭐 제2의 전성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네, 모든 배우들이 때문에. 사실 그런데 김서영 씨는 뭐 유행어도 만들면서 네, 제2의 전성기가 왔죠. 네. 특별히 정면승부의 마지막 회를 기념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 배우 김서영입니다. 스카이캐슬에서 김주영 역을 맡았고요. 오늘이 스카이캐슬의 마지막 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뜨거운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살짝 소름 돋네요. 무섭죠, 좀. 공포 영화 느낌 났어요. 아직 완전히 빠져나오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네. 예, 원래 그 배우들이 캐릭터에 빠져들면은 그 빠져나오는데 상당히 어렵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서영 씨도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배우들 모두 이제 드라마 종영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흥행하려고 예상은 못했을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근데 대본이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본 시청자들은 계속 보겠다 이렇게 예상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공약까지 내걸 정도로 지금 다들 좀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스토리는 모르죠? 네. 취재 안 했습니까? 잘 모르고요. 일단 PD님이 간담회를 했어요. 조윤탁 PD가 간담회를 했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해요. 방송 관계자들한테도.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진짜 궁금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방송으로 보겠다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스카이캐슬 대본 유출 논란을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OST 표절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이 아까 김서영 씨 그 앞에 시작할 때 그 노래 위올라이라는 그 노래가 극적인 장면일 때 이렇게 노래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 곡이 이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가수 베아 밀러의 투 더 그레이브라는 곡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스카이캐슬 측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제 이후에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OST를 김하진 씨가 불렀다고요? 아니요. 이 부른 가수 이름이 하진이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네. 하진?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드라마가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뭐 갑론을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이거보다 더 심하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시사평론가 남태호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육열. 뭐 저도 뭐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현실이 좀 못지않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대사 중에도 아마 그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피라미드가 있다면 중간이 중심을 잡아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교훈을 서열 문화나 입시 과당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씁쓸한 블랙 코미디를 만들었지만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건 없다. 예. 예. 앞도 있고 뒤도 있고 그럼요. 옆도 있는 거죠. 그것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1위에 집착하는 그런 마인드는 결코 좋은 인생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건 괜찮죠.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도 정치율 1위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는데 1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물론 저희도 그런 몫을 김하진 기자하고 제가 한 몇 프로 할까요? 우리도 한 22%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게 공부에도 이 재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재능 친구들을 무조건 강압적으로 안 치고 공부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그 캐치하는 것도 부모의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결국 이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는 공부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찾게 되면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예. 어쨌든 다들 그 마지막 방송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또 반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반전이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예. 또 좀 묘하게 웃거나 배우들이 그 결말을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묘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네. 혹시 뭐 정부에서 입시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표해서 앞에 모든 얘기들을 그냥 헛속으로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반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 블랙 코미디 되겠죠. 어쨌든 이 제작팀들은 이 방송국에서 또 보너스로 해외여행을 네, 따뜻한 푸켓으로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예, 우리 YTN 이동행 뉴스 정면 승부도 라디오 전체 1위 한번 하고 따뜻한 푸켓으로 갑시다. 네. 예, 제가 공약하겠습니다. 네. 전체 1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럼 전체 1위 아니면은 뭐 이 동네에서 1위라도 상암에서 1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저녁 1위 하면
아, 저녁 일이야면. 그럼 푸켓으로 가시는 갑니다. 거예요? 저녁 1위도 불가능하거든요.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이 아침 저녁이 출근길 퇴근길 전쟁이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가까운 상암에 간단히 식사하러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승리 씨 소속사인 YG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YG에서 좀 늦게 3일 뒤에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다 그랬죠? 네, 왜냐하면 승리 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속사의 입장에서는 사실 확인이 좀 굉장히 어려워서 네. 승리 씨에게 직접 묻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승리 씨가 해외에 있어서 확인이 좀 늦었다고 했고요. 사실 그 사고 당일인 11월 23일, 24일 지난해 승리 씨는 새벽 3시까지 그 현장에는 있었지만 그 해당 사고는 새벽 6시가 넘어서 일어난 일임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승리 씨가 그 등재 이사로 되어 있잖아요.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또 논란이 불거졌어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사내 이사를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내려놨다고 했습니다. 예. 군입대가 원래 예정돼 있었냐 아니면 이 사건으로 갑자기 군입대를 결정했냐? 군입대는 올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나중에 승리 씨가 그 클럽에 출근하면서 네. 여기가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 곳인가요?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네, 있던데. 그렇게 직원들이 그렇게 예.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끄러워질까봐 때 맞춰서 사임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YG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승리 씨가 TV 매체 여러 군데 등장해서 내가 직접 한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네, 대표로서 사진도 많이 게재를 했고요. 직접 연예인을 섭외해서 뭐 DJ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또 많이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대표로 알고 있었고, 네, 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 승리 씨가 대표라고 해서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 폭행 사건에 있어서? 네, 사실 어떤 회사에서 책임을 질 때는 가장 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나요? 그래서 승리 씨가 이번 사건과 아예 무관하다고는 저는 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경찰의 주장과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의 주장이 완전 다릅니다. 네. 다르니까 이건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서 또 혹은 몇몇 기자들이 취재한 경우를 보면 마약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둔 직원들이 이제 속속 제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마약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들을 좀 봤다 이렇게 제보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버닝썬에서 일했던 직원들이 대마초를 팔다가 사법 처분을 받기도 했다는 소식이 예. 전해지면서 네, 마약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이 클럽에 다녔던 어떤 여성분들은 클럽에서 그냥 맥주 몇 잔 마셨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더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도 경찰 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저런 제보 때문에 승리 씨가 검찰에서 마약 검사까지 받았다고요? 네,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최근에 소변과 모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승리 씨는 조금의 이상도 없다고 명확히 밝혀졌다고 또 같이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네. 뭐 1억짜리 만수르 세트도 판매한 적이 있다. 뭐 아니다. 그 가게 홍보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다. 뭐 여러 말이 많던데. 네, 그런 것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밝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벤트로 혹은 또 홍보성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제 있었던 일인 건지. 네. 1억짜리 세트라. 예. 네. 남 배우님은 이번 버닝썬 사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많은 분들은 뭐 베테랑 영화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결국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네요. 저도 사실 지금 이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 거기다 마약에다가 이런 엄청난 1억짜리 술 세트 이런 것들은 사실 볼 수도 없는 거고. 다른 나라 이야기죠. 다른 나라 얘기고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현실을 앞서가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굉장히 비슷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측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만 씁쓸합니다. 이렇게 과연 비싼 술과 이렇게 마약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이 정도로까지 이 술과 춤의
음악 이 정도면 충분히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너무 과한 것은 결국 이런 위험한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떤 일입니까? 네, 최민수 씨가 31일 날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내용은 이제 특수 협박과 특수 재물 손괴, 모욕 혐의로 이렇게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제 최민수 씨가 1차선으로 주행을 하던 중에 2차선에서 표시등을 켜지 않은 상대차가 치고 들어와서 그런데 이제 동승자가 커피를 쏟을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좀 타격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차가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를 세우라고 경적을 울렸는데 앞에 차가 서지 않아서 앞에 차를 세우기 위해서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그 상대 여성 운전자가 차를 박았고 그러면서 이제 최민수 씨를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예. 혐의가 3가지나 되는데 최민수 씨 측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최민수 씨 측은 사실 지금 현재 블랙박스가 이제 최민수 씨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증거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상황에 대한 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민수 씨는 자신의 차가 쓸렸기 때문에 쓸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세워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상대 측에서 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욕설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여성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뭐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예. 글쎄요. 이게 결국은 증거 싸움으로 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 여성 운전자 측도 지금 블랙박스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지금 증거는 말밖에 없는 상태여가지고요. 예. 네. 아주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는 왜 블랙박스를 내지 않는 겁니까? 이것도 저도 좀 사실 좀 궁금한데 예. 이제 내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최민수 씨 과거 노인 폭행 사건으로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본인이 뭐 사과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고 보니까 최민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명 났었잖아요.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예. 네. 그래서 그때 많은 사정이었다. 뭐 네티즌들이 자성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어떤 비슷한 사건이 연루가 됐네요. 지금 예능 프로 동상이몽2에 최민수 씨가 부부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데 하차 위기라고요? 네, 사실 방송이 되기 전이에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4일 날 방송 예정이었는데요. 예. 7편도 다 나간 상태인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SBS 측은 4일 방송을 일단 결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이 방송분을 내보낼지 않을지는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밴드 딕펑스가 컴백했다. 김하진 기자 쇼케이스 다녀왔는데 남태호 씨 딕펑스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몰랐습니다만 약간의 공부를 했습니다. 아. 네, 누군지. 오늘 딕펑스가 네. 주제에 있어가지고. 예, 4인조, 비틀즈처럼 4인조고요. 딕 앤 제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짐 캐리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짐 캐리처럼 즐겁게 살자라는 의미로 딕이랑을 따고 본인들이 펑크 음악을 추구해서 그래서 복수형을 붙여서 딕펑스가 됐다. 까지는 알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브루의 명곡에서 부른 노래 정도는 아는데 정작 본인들의 노래는 잘 모릅니다. 예. 오디션을 통해서 데뷔했네요. 슈퍼스타 K? 네, 슈퍼스타 K4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좀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간간히 노래가 나오는 비바 청춘을 부른 가수이기도 해요. 비바 청춘요? 네. 비바 청춘. 맞습니까? 젊음의 우상 이거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원정배 씨 나오는 곳에 하는 거 있어요. 아, 그거는 저 퀴즈 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네. 네,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좀 잘 보면 이 곡을 처음에 딱 들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활동 계획이 나왔나요? 네, 이번에 사실 오랜만에 4년 만에 뭉친 거거든요. 그동안 예.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네, 오랜만에 뭉친 거여서 사실 팬들이 좀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떠난 팬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엔딩곡으로 딕펑스의 노래 듣습니까? 네, 딕펑스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네, 스페셜이라는 곡이고요. 예. 이제 군복무를 할 때 군 장병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민과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곡으로 담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해 봅시다. 설을 앞두고 우리 한국 영화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박스 오피스 1위가 극한 직업, 2위가 뺑반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박스 오피스 1위인 극한 직업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코미디 영화가 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이 저번에 우리 양현민 배우가 1월 11일경에 아마 나왔을 겁니다. 우리 방송에. 네, 그렇죠. 한 2주 개봉 전에 이 영화 분명히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제가 양현민 배우를 데리고 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 빅히트를 하고 있고요. 이 추세로 보면 최소 800에서 한 1000만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뭐 예. 극한 영화가 됐습니다 지금. 남태호 씨가 이 극한 직업 감독인 이병헌 감독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 잘 아는 사이죠. 예. 네. 뉴스 정면승부에서 홍보해줘서 이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문자로 한번 보내지 그랬어요. 그건 그날 바로 인지하도록 해줬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병헌 감독님과 친함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전혀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비난을 했다라고 이 방송을 정확하게 보여줬고 정확히 다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예. 정면승부 한번 나오시라 했더니 단호히 거절했다는데요? 아닙니다. 정면승부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이죠. 예.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다른 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급히 하루 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무대 인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쁜 시기에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루 만에. 그래서 실제로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섭외해보고요. 계속 저한테 숙제를 던지는 겁니다. 예. 나올 때까지 계속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일이군요. 예, 이병헌 감독하고 함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듣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딕펑스의 스페셜 음악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2019년 한 해는 뭐 또 돼지 아닙니까? 네. 돼지처럼 복 많이 받고 네.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새해가 밝지는 않았죠. 예. 예. 설이 된 건 아닌데. 곧 밝으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저는 명절 세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 전에 명절 때 아마 우리 저번에 공개 방송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페셜 방송으로 한번 나갈 테니까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리치며 당당하게 말했던 그 어린아이 꿈이라고 활짝 웃던 미소가 눈앞을 스쳐 지나갈 때